이 전화 한 통이면 지은호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개소하시겠습니까, 구성씨? 당신이 지금 누르는 그 한 통의 전화 때문에 당신 딸의 심장이 오늘 밤 멈출 수도 있다면 그래도 전화를 끝까지 이어가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성이는 서재문을 닫자마자 등을 책장에 기댔는데요. 유난히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손바닥에 땀을 불러올 만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엘 탐정사무소에서 공수한 자료 뭉치였고 평소라면 활자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분해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문장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긁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박혀있던 한 줄이 특히 그랬습니다. 박성재, 9년간 지은호를 일편단심으로 짝사랑. 고성이는 작게 웃었는데요. 비웃음에 가까운 그 소리는 곧장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내 양아들은 그 긴 시간을 뭘 하고 산 거지? 속에서 끓는 건 분노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오래 눌러둔 두려움이 들썩거렸습니다. 20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은호를 다른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호라비 박진석의 집안으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세운 완벽한 그림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언젠가 지은호와 박성재를 만나게 해서 서로의 빈틈을 채우게 만들 것. 사랑이면 더 좋고 아니라면 결혼이라는 제도로라도 묶어줄 것. 그 둘이 손을 맞잡으면 가난과 비루함으로 얼룩졌던 자신의 과거도 덤으로 씻겨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두 번째 항목에서 고성이는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 지은호가 이 지역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함. 고지어 붙은 메모에는 같은 시기 이 지역 재벌가 약혼 발표, 이후 파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활자를 다 읽기도 전에 고성이는 이미 결론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결국 돈 보고 거절했단 얘기잖아.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더 괘씸했던 건 보고서의 세 번째 항목이었는데요. 현재 지은호, 박성재, 이 지역 세 사람의 동선 빈번하게 교체. 미묘한 삼각구도 형성. 20년 동안 벽돌처럼 쌓아 올린 계획 위로 갑자기 금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보고서를 덮고 창가로 다가갔는데요. 아래마당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조차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마음을 추스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낡은 반지하 방에서 갓난 지은호를 품에 안고 밤새 울던 날, 언젠가 부자가 돼서 너를 안전한 집으로 데려갈게. 너에게는 고생이 아닌 선택만 남겨줄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박진석의 집안에 들어가며 고성이는 사람을 믿는 법 대신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 기술이 지금 앞에서 먹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지역, 이름 석자가 머릿속 벽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높은 서랍 안쪽에 숨겨둔 보조폰을 꺼냈습니다. 이 번호는 깨끗한 손으론 닿을 수 없는 일에만 쓰는 번호였는데요.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고성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제거가 필요해요. 이어지는 침묵은 길지 않았고 조건과 대가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고성이는 손목의 맥박이 점점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법은 교통사고처럼 보여야 합니다. 덤프트럭이면 좋겠어요. 장소는 강남역 인근. 시간은 제가 맞출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잠깐 숨을 고르며 거울을 바라봤는데요.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우리 은호를 위한 선택이야. 입술이 그렇게 말하는 사이 마음속에선 아주 작은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은호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계획을 위한 자기 위안일까? 한편 지은호는 카페 봄은오래가지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음의 얼음을 녹여줄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뜨거운 것은 오래전에 묻었다고 믿었던 기억이었는데요. 선배, 저 선배가 좋아요.
그날의 말이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혁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미안하다. 지은호, 너는 내게 소중한 후배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 뒤 얼마 안 돼 재벌가 약혼 소식이 터졌고 지은호는 모든 것을 단정했습니다. 나는 카드였고 그는 계산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내던지고 등을 돌렸는데 이상하게도 인연이란 건 한 번 지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매장이 이 지역의 인테리어 프로젝트와 엮이면서 둘의 동선은 또다시 겹치기 시작했고요. 그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는데 때때로 시선이 마주칠 때면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눈동자에 스쳤습니다. 그게 착각인지 마음의 잔상인지 지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결심했는데요. 결심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쉽게 부서지도록 긴장감만 높여놓곤 했습니다. 이지혁은 사무실 책상에 이마를 대고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몇 년이 지나서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재벌과 약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고 파탄은 예견된 파국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믿는 법 대신 서류를 믿는 습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그 습관이 지은호 앞에서 자주 망가졌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는 늘 과거형으로만 말하지만 현실은 현재형으로 흔들렸습니다. 더 난처했던 건 박성재였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우정, 오랫동안 지켜본 감정, 박성재가 지은호를 향해 쌓아 올린 9년이라는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이지혁 자신이었습니다. 성재야, 미안하다. 속으로 미안함을 삼키는 사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한 그는 짧은 망설임 끝에 통화를 받았는데요. 고성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인테리어 상담을 받고 싶어요. 오늘 오후 3시 강남역 2번 출구 앞 로맨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어조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급박했습니다. 이 지역은 일정표를 훑었습니다. 오후 2시 반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었고 결과에 따라 자금 줄기가 달라질 중대한 자리였습니다. 혹시 다른 날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오늘 아니면 한 달은 어렵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짧게 계산했습니다. 큰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고 한 달이면 기회가 식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미팅을 마치는 즉시 합류하겠습니다. 혹시 제 동료가 먼저 나와 요구사항을 기록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어요. 통화를 끊고 그는 바로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오늘 3시에 잠깐 나가 줄 수 있을까? 자료는 내가 다 정리해 둘게. 지은호는 한 박자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선배, 오늘은 정말 일 얘기만 해요. 그럴게. 약속처럼 가벼운 대답이었지만 마음속 약속은 누구도 모르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약속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강남역 사거리를 내려다봤는데요. 햇빛에 번쩍이는 차들의 흐름이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가 짧게 잡음을 토했습니다. 대상 인상착의 확인, 신호 대기 중. 목소리 뒤쪽으로 낮은 엔진음이 깔렸는데 고성이는 무심코 손을 말아쥐었습니다. 혼자 오게 되어 있어. 혼자일 때만 시작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리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은호. 고성이는 숨이 멎는 듯 했는데요. 스스로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야, 은호는 곁에 서 있지 말아야 해.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차량 접근, 신호 무시 가능, 대기. 아직 말이 끝나기 전 클렉슨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빵! 도로 위 소리가 사람들의 목을 움켜쥐듯 울렸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옆 골목에서 달려 나온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지혁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성재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묘하게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놀라 돌아본 순간 덤프트럭의 앞범퍼가 광장을 삼킬 듯 밀려왔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치는 찰나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위험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새도 없이 굉음이 뒤따랐습니다. 쾅! 금속과 아스팔트가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괴성을 밀어냈고 공기 중으로 먼지와 타이어, 냄새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트럭은 보도블록을 긁고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겨우 멈춰 섰는데요. 고성이는 망원경을 떨어뜨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은우야.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이렌이 겹쳐 울렸고 누군가는 영상으로 상황을 남기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펼치며 뛰어들어가는 사이 고성이는 사람들의 어깨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는데요. 피 한 줄이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들것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려 몸을 기울였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며 붉은 전멸등이 시야를 삼켰고 누군가의 이름이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성재, 아니면 지역, 혹은 은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고성이는 어지럼증의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 안에 보조폰이 진동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한 페이지 앞에서 이미 익혔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발신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문자 한 줄이 오히려 큰 소리보다 더 깊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는 소음을 삼키는 스펀지 같았습니다. 하얀 벽, 똑같은 의자, 어느 곳에 앉아도 불안은 따라 붙었는데요. 고성희 비서 미스터리가 문끝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성희와 얽힌 사람으로, 공식 직함은 비서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읽는데 밝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건넸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건 박성재입니다. 큰 골절과 출혈은 잡았고요. 아직 의식은 끝을 흐리는 말투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경미한 타박상, 놀란 게 더 큽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심장에 걸린 돌덩이가 당장이라도 식도를 찢고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비서는 짧게 답했습니다. 무사합니다. 대신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수다스럽고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유명한 지은호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입가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은호가 부르듯 말하자 정순이는 손을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괜찮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더라. 옆에 서 있던 지역 파출소에서 잔뼈가 굵은 김순경도 서류철을 넘기며 말을 보탰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워요. 사고 전 덤프트럭이 장비 업체에서 수리 기록이 있는데 수리 내용이 이상해요. 금속성 어휘들이 공기 중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이 지역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멀쩡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너무 선명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을 건 건 이 지역이었습니다. 고성희 이사님, 오늘 상담 거는 다음에 다시. 예의 바른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무언가 더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 로맨스라는 카페는 없습니다.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많은 걸 털어놓는데요. 그 침묵을 꿰뚫듯 오수정이 뛰어왔습니다. 카페 직원인 그녀는 손에 종이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음성 녹취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사거리에 배치된 CCTV의 시간대가 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덤프트럭의 경로는 신호 체계의 빈틈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겁니다. 오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질문은 늘어나고 확신은 줄었는데요. 새벽 무렵 고성이의 비서가 고성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사님, 오늘 문자를 받으셨죠? 내가 어떻게 그 문장, 그 말투,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당한 그쪽 놈들 겁니다. 몇 해 전 고성이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계약을 누군가에게 도둑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타를 날린 건 미리 읽었다는 문장이었죠. 고성이의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 단순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집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 세 사람을 같은 좌표로 몰아넣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성이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제야 알겠습니다. 자신이 판수조에 물을 붓고 휘젓고 있던 건 다른 손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박성재가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표정이 굳었는데요. 자신이 사고 직전 누구를 밀쳤는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지역을 밀어냈어. 대신 부딪힌 건 내가 말끝이 허공에 풀렸습니다. 이 지역은 침대 기둥에 등을 대고 서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누워 있었겠지.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과 감정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그 실타래의 매듭이 묘하게 느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답다. 이런 말투. 이지혁도 웃었습니다. 너답다. 이런 농담. 둘은 동시에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그 순간 지은호는 자신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서 또 다른 그림자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직전 저편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기묘한 기억이었습니다. 검은 모자, 담은 입술, 그리고 사라지기 직전의 얇은 미소. 그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 김순경이 프린트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트럭 수리업체에 허위 명의가 쓰였습니다. 비용 결제에 사용된 법인카드, 실소유주가 감춰져 있는데 추적해보니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옥상 출입기로.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상철.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장난하십니까? 이상철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김순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도용 흔적이 있어요. 게다가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일 때 시작해. 혼자여야 해. 짧지만 분명한 지시였는데요. 목소리에 얕은 필터가 씌워져 있어 원음을 알아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 음절의 습관적인 울림, 문장 사이의 호흡. 이 지역은 스치는 생각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리듬. 그때 문이 열리며 정순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침에 우리 가게 문틈에 있더라. 봉투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끼운 손을 찾아라. 첫 단추. 모두가 동시에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이 방 안의 공기를 지나갔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고성이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똑똑한 척하는 사람 많은데 첫 단추를 끼운 손이 누군지 내가 제일 잘 알겠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야. 한숨 같기도 고백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계획과 다르게 흘렀고 누군가 내 계획을 미리 알아챘고 마지막에 가속 페달을 밟은 건 내 손이 아니었어.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20년 전 약속과 9년짜리 짝사랑 위에 세운 계산, 망설임과 합리화, 그리고 방금 전 병실에서 본 박성재의 창백한 입술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입술을 깨물었고 지은호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공기를 열었습니다. 오수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숫자를 붙잡고 계산할 때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숫자를 바꿨어요. 아이오 포트처럼요. 들어오는 신호를 바꿔치기 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는 테이블에 작은 USB를 올렸습니다. 사고 사흘 전 봄은 오래가지 네트워크의 외부 접속 흔적이 있었어요. CCTV 라우팅 테이블을 누가 만졌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트럭 경로를 유리하게. 그 말을 듣자마자 이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까지 잡은 건 고성희 이사님의 의도와 다른 누군가의 완성이 동시에 얽힌 결과란 말이죠.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쪽을 잡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상철이 팔짱을 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칼은 누군가 예전 우리를 박살냈던 바로 그 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덩어리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는데요. 그 덩어리가 사라지자 놀랍게도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종종 이상한 신호를 느낍니다. 배가 고파지거나 무릎이 시리거나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그 모든 건 몸이 살아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순경이 추적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구조에서 김순경이라는 동일 이름의 서명이 발견됐고 그 필체는 누가 봐도 조작이었습니다. 누군가 경찰 내부의 이름까지 가져다 쓰며 추적의 발걸음을 빗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시점에서 지은호에게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카페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문틈으로 밀려 들어온 하얀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문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오래전 낡은 골목, 어린 지은호가 낯선 여인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장면이었고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선택은 늘 내 몫이었고 이번에도 그래. 지은호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처음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던 그날, 자신을 잠시 다른 집에 맡기고 사라졌던 사람, 지은호가 오랫동안 부재라는 단어로 불렀던 존재 고성희. 그날 밤 지은호는 고성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그 집에 보냈어요? 고성희는 의자를 권하지 않고 벽 너머 시계를 한번 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를 지키려는 방법이라고 믿었어. 근데 지금은요? 지키는 법을 잘못 배웠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려고. 둘 사이 공기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뒤늦은 고백은 상처를 곧장 봉합해 주지 않지만 상처가 곪지 않게는 해주거든요. 고성희는 기존 계획을 내려놓겠다고 말했고 대신 모든 걸 밝힐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고성희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할 때 내가 끼어들지 않도록 허락해줘. 다음 날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 각자의 종이컵이 서로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 상태가 읽혀지는 듯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박성재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덜 비겁할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9년 동안 은호 씨를 멀리서만 좋아했어요. 은호 씨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었는데 늘 한 발 늦었고요.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은호 씨 곁에 서고 싶다면 은호 씨가 나를 선택할 이유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
경쟁자가 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은호 씨 삶이 은호 씨 선택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 지역도 숨을 길게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겁이 많았고 숫자에 강했고 사람에게는 약했어. 그래서 너를 보호한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내 커리어를 보호했지. 대가를 치르고 다시 묻고 싶어. 그 질문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 날이 오면 지은호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는 당장 대답하지 않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 옆에 서려면 먼저 내 뒤를 깨끗이 만들어 주세요. 누가 우리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지, 왜 우리를 같은 좌표에 모아놓았는지 끝까지 밝혀요. 그걸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그 말은 선언이자 제안이었습니다. 감정의 경쟁을 잠깐 멈추고 진실의 협력을 시작하자는 그 뒤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지역은 네트워크와 동선의 빈틈을 설계자의 눈으로 분석했고 박성재는 건설업계 라인의 그늘을 발로 뛰며 더듬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를 거점 삼아 사람들의 말을 모았습니다. 정순이는 동네 어르신들의 아무 말 속에서 진주를 골라냈고 오수정은 데이터의 꼬리를 쫓아갔습니다. 김장수는 절차의 속도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길을 열어주었고 이상철은 그들 모두의 뒤를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모여든 퍼즐이 어느 날 갑자기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중심에는 뜻밖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현우.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 그는 과거 박진석의 회사에서 고성이와 몇 번 거래를 주고받던 외주 코디네이터였고 사업이 무너지면서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사라졌다고 쓰여 있었지만 현실에서 그는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래 사람들의 그림자만 움직이고 있었죠. 장현우는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수를 믿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 실수하고 그 실수는 되풀이된다고. 그래서 그는 첫 단추를 끼우는 손을 바꿔놓고 뒤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경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강남역의 덤프트럭도 CCTV의 라우팅도 페이퍼 컴퍼니의 서명도 모두 그의 장기였죠. 그가 그토록 집요하게 이 판을 벌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거 그가 무너질 때 누군가 배후에서 실을 잡고 있었는데 그는 그 실의 끝에 고성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증거가 희미하면 믿음이 증거가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날은 대개 누군가 다치고 난 뒤입니다. 결말은 아직 아닙니다. 어느 늦은 밤, 장현우는 카페 셔터 앞에 서 있었고 셔터 안쪽에는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지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철판 한 장이 있었지만 묘하게도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어느 장현우는 셔터를 툭툭 두드렸고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벨이 울렸고 그가 받기도 전에 메시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요? 장현우는 혼잣말하듯 답했습니다. 첫 단추를 끼운 손에게 마지막 단추도 맡길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셔터 바깥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자 지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서움과 분노와 연민이 한 덩어리로 섞여 있었는데요. 그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수신인 이지혁, 박성재, 내용 내일 끝을 보자. 다음 날 아침, 낡은 창고. 햇살이 먼지를 헤집고 들어오는데 그 먼지가 마치 오래된 비밀들의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 있었고 한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장현우. 그는 손을 묶이지도 입을 막히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웃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누구를 지켰고 누가 누구를 밀었는지 다 봤죠?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심이 튀어나오거든요. 이지혁이 단단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첫 단추였습니까? 장현우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모두의 첫 단추였어요.
누군가는 사랑, 누군가는 야망, 누군가는 과거의 약속. 나는 그 단추구멍을 조금 넓혔을 뿐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조금이 사람을 죽입니다. 장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선택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단추를 잠글 건가요? 그 순간 지은호는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잦아들자 아주 오래전 밤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반지하의 눅눅한 벽, 축축한 공기, 아기의 울음, 그리고 누군가의 떨리는 약속. 언젠가 널 안전한 곳으로. 그녀는 천천히 장현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실수를 믿는다 했죠? 난 사람의 책임을 믿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은 다음 단추를 바르게 끼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단추는 내가 끼웁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판결이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동시에 움직였고 이상철과 김순경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현우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창고 문이 열렸고 햇빛이 들어와 장면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종이컵 대신 머그컵, 긴장 대신 피곤이 놓여 있었는데요. 대화는 짧고 가벼웠습니다. 우리 이제서야 출발선인가 봐요. 지은호의 말에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출발선 앞에서 소매 걷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박성재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도. 근데 그 모습이 제일 멋있어요. 고성이는 멀찍이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대신 숨이 길었고 눈빛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경쟁의 언어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사랑은 선택의 언어로 완성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남겨놓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준 손이 자기 손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음 단추를 어떻게 끼우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는 그 대답 위에 얹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 밤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꼭 놀러 오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